항상 이 사모펀드가 대주주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득을 보려는 경우가 많아요. 이득을 보려는 경우가 많은데, 마찬가지로 얘네 같은 경우도 주가를 끝까지 올려다 놓고요. 올려놓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주들이 많이 쌓였을 거예요.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주주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보다 많은 주주가 생겼을 겁니다. 적어도 한 2만 명 이상 주주가 생겼을 거예요. 그 주주들을 다 물리게 해놓고 뭐 하는 거죠? 이제 돈 뜯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STX 같은 경우에 어제 유상증자 여파로 마이너스 19% 마감했어요. 제가 주주였어도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간의 하한가 후에 단기적으로 반등을 좀 시원하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마감이 마이너스 19%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자, 저한테 그럴 겁니다. 야, 아니 마이너스 19%인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냐? 미쳤냐? 너 미쳤어? 어떻게 걱정 안 할 수가 있어? 이럴 수 있는데, 자, 제가 유상증자 후에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좀 원리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첫 번째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떻게 회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좀 판단이 생기는 경우에 유상증자 후에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가 또 어떤 경우냐면요. 첫 번째 경우랑 좀 맥락상은 좀 비슷한데, 자, 어디 사용처, 자, 유상증자 사용처입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고 사용처가 중요해요. 일단 호재성 사용처는 시설 투자, 그냥 증설이죠. 증설을 함으로써 사업이 잘 되는데, 증설할 돈이 없을 때 가끔가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해요. 그리고 또 타법인 출자,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근데 이거는 작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B라는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사와서 이제 작업을 하려고 좀 안 좋은 건데, 어쨌건 보통은 이렇지는 않고요. 보통은 이제 타법인 출자해서 신사업을 조금 추진하려고 한다. 지금의 사업이 좀 힘들면은. 근데 이런 경우는 실패할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타법인 출자로 신사업을 넘어가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무 구조가 탄탄해야 합니다. 탄탄해야지 뭐예요? 신사업을 하더라도 자금의 여력이 있는데,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타법인 출주해서 신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조금 별로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일단 좋은 점은 기본적으로 시설 투자가 좀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좀 안 좋은 점을 또 얘기하자면은, 안 좋은 점은 운영자금 또는 이 채무상환자금, 자, 요런 게 또 안 좋습니다. 또 이런 게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좋다 안 좋다 요런 거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STX는 어떻게 됐어요? 운영자금과, 그다가 뭐예요? 운영자금과 채무상환자금입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둘 다 금액 자체가, 유통주식이 1200만 주인데, 그죠? 1200만 주에, 자, 주당 얼마죠? 유통 시가총액이 거의 한 1250억 정도 되는데, 800억을 유상증자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800억 중에, 자, 400억은 운영자금, 400억은 채무상환자금, 안 좋은 걸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떻게 반등할 것이냐, 과연 미래의 가치가 있어서 반등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는 APC 머큐리라는 애들 자체가 항상 이 사모펀드가 대주주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득을 보려는 경우가 많아요. 이득을 보려는 경우가 많은데, 마찬가지로 얘네 같은 경우도 주가를 끝까지 올려놓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주들이 많이 쌓였을 거예요.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주주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보다 많은 주주가 생겼을 겁니다. 적어도 한 2만 명 이상 주주가 생겼을 거예요. 그 주주들을 다 물리게 해놓고 뭐 하는 거죠? 이제 돈 뜯는 거죠. 너희 물리셨죠? 우리가 유상증자 19,000번에 할 건데요, 너희들 평단 3만원이죠. 유상증자 참여하셔서 평단 낮춰야죠. 참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회사 망해요. 참여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유상증자 참여할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돈이 있어도 무서워요. 참여를 안 할 거예요. 이 상태라면은, 주가가 이 근처에서 놀고 있다라면은 참여를 안 할 겁니다. 그럼 주포의 입장은 뭘까요? 대주주의 입장은 어떻게 해서든 참여를 시켜야겠죠. 그죠? 어떻게 참여시킬까요? 제일 간단한 건 뭐예요? 주가 올리면 돼요. 주가 올리면요,
주주들이 참여해요. 왜? 유상증자 단가가 19,900원인데 주가를 올려서 주가를 17,000원을 만들어 놓는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주가 17,000원이네. 근데 유상증자는 1,900원이네. 와, 싸게 유증받을 수 있다라는 헛된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가를 어떻게 단기적으로 횡보시키다가 끌어올려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청약하게끔 개인 투자자를 꼬신다. 누가? 세력들이. 이 세력들이 아마 STX의 대주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전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뭐요? 얘네들이 800억이라는 큰 돈을 유상증자한 것은 뭐요? 계획적이다. 계획적으로 유상증자를 해서 돈을 땡기려는 거죠. 누구의 돈? 누가 돈을 땡기려는 거예요? 주주들의 돈을 땡기려는 거다. 결국에 단기적으로 오늘 같은 급락에 매집을 했을 겁니다. 오늘 같은 급락에 일정 물량을 매집을 해놓고요. 여기서 흔든 다음에 기간 조정 받을 거예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더 받을지 모르겠지만 기간 조정은 받을 거예요. 기간 조정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한다? 주가를 펌핑 시킬 겁니다. 왜 펌핑 시킨다 했죠? 주주들이 유상증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유상증자 절대 참여하지 마시고요. 반등 시에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 회사에 돈을 주는 일은 없어야 돼요. 유상증자 실패하면은 어차피 일반 공모로 돌아가거든요. 일반 공모 돌아가서 여기서 일반 공모 실패하면은 이거 주간 증권사에서 다 받아갑니다. 유증을.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참여하시면 안 된다. 참여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가 끌어올릴 거예요. 왜? 참여 안 할수록 급해지는 건 누구다? 회사. 급해지는 건 회사와 주관사예요. 주관사. 왜냐면 주관사가 전량 인수해야 되는 조항이 있거든요. 여기 읽어보시면은 뭐라 그래요? 자, 일반 청약 결과, 그죠? 일반 공모 총 청약 주식수가 일반 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 주식수대로, 예를 들어서 10주를 모집하는데 100주를 청약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100주 청약했으면은 10주 모집하는데 100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은 100주 청약한 사람들 한 주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등 배분 받는 건데, 여기 읽어보시면은 배정 결과 발생하는 잔여 주식은 대표 주관 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 비율에 따라 각자 자기 계산으로 인수한다. 결국에 이 말은 만약에 유상증자가 어느 정도 실패하게 되면은 남은 건 다 증권사, 주관사에서 사간다는 뜻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안 사주면 어떻게 해요? 똥줄을 타는 거는 얘네들입니다. 주가 어떻게 돼요? 올려서 우리 어떻게든 참여시킬 거예요. 절대로 800억이라는 돈 주시면 안 돼요. 회사에 절대 청약하지 마세요. 청약하지 마시고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반등하면은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청약하지 마시고 반등하면은 나와야 된다. 이 반등 폭은 800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분명한 것은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호재. 자, 이 STX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호재가 1, 2, 3번으로서 3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 니켈 사업 관련돼서 공급 계약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인리 관련해서 추가 광산 지분 취득, 그리고 세 번째 관련해서는 이제 B2B 사업 관련된 원자재 사업 관련된 내용들, 이런 호재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호재들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혹시나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STX라고 세 글자 남겨주셔서 이 호재 관련된 내용들을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자, 그래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보통 유상증자 전에는 호재를 생각해 놓습니다. 호재를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유상증자 때리고 나서 주가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등시켜야지 뭐예요? 주주들이 참여한다라는 거죠. 유상증자라는 악재 만들기 전에 호재라는 걸 이미 만들어 놓고 때려놓고 어떻게 해요? 돈을 땡겨야 되니까 주가를 올려야 되죠. 호재를 뿌립니다. 자, 못 믿으시겠죠? 몇 개 보여드릴 겁니다. 자, 박셀바이오라는 종목, 단기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개파락했죠. 개파락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어떻게 기간 조정을 받고 초급등, 그죠? 바닥권에서 몇 배 올라갔죠? 2배. 2배 상승했습니다. 2배. 자, 이때 재료가 뭐였냐면은 완전관해. 간암 관련해서 완전관해라는 좀 이슈가 나왔는데, 보세요. 과연 여기서 완전관해가 있었다는 내용을 몰랐을까요? 회사 측은? 무조건 알았죠. 무조건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완전관해 나왔네. 우리 호재 생겼잖아. 이거 주주 돈 좀 뜯어보자. 주주변 유상증자 실행에 어차피 얘네 참여할 거야. 왜? 주가가 오를 거니까. 자, 그래서 주주변 유상증자 했습니다. 와, 쓰레기 회사. 근데 반등했네, 기술적으로. 이때 뭐 한 거예요? 이때 단기 매집 들어간 거죠. 누가? 얘네들이 유상증자 후 완전관해 발표할 걸
발표할 걸 아는 특정인들이 매수한 거겠죠. 그리고 어떻게 기간 조정을 거쳐서 뭐야 완전 관해라는 이슈로 주가를 팡팡팡 띄우는 이러한 행태를 좀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빠졌죠. 정리한 거예요. 설거지 들어간 겁니다. 유상증자 해서 자 호재 준비해놓고 유상 때려서 호재 발표하면서 개인들한테 물량 넘기고 유상증자 참여도 시키고 일석이조죠. 그죠? 또 뭐 있습니까? KC 코트렐. 자, 얘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유상증자 딱 해놓고 어떻게 해요? 유상증자 딱 해놓고 주가 급락했죠. 급락하고 유상증자 해놓고 어떻게 된다? 주가 급등시키죠. 유상증자 전쯤에 어떻게 돼요? 급등시켜요. 이런 식으로. 왜? 유상증자 참여해야지 회사가 돈을 버니까 호재를 띄우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 주가들을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또 누가 있어요? 삼성중공업. 이런 대형주도 보시면은 야비합니다. 아주 야비해요. 자, 이런 자리에서 주가가 빠질 것 같나요? 주가가 빠질 것 같아요? 저는 주가가 이 자리에서 빠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횡보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횡보하다 주가 올라갔죠. 왜 올라갔어요 이때? 자, 갑자기 대형 수주가 떴습니다. 대형 수주. 과연 회사는 이 당시에 대형 수주를 받은 거를 몰랐을까요? 받을 걸 몰랐을까요? 미리 알았을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이미 수주를 받을 거 알고 이때가 주주들한테 돈을 땡길 기회다. 유상증자 때려버리자. 때리고 어떻게 됐어요? 아, 이거 진짜 쓰레기 회사네. 손절해야겠네 했는데 대량 수주. 와, 대량 수주? 대박. 걔 메꿔줬네. 이거 청약 받아야겠다. 청약 대금 4,000원 얼마인데 벌써 6,000원이네. 6,700원. 청약 무조건 받아야지. 이득이네. 그죠? 어떻게 돼 줄까? 빠지죠. 이런 식으로. 그죠? 또 누가 있죠? 에이스테크도 있습니다. 유상증자 후에 주가 급락했어요. 급락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 유상증자 참여시키려면 어떻게 된다? 주가를 미친 듯이 끌어올려야지 유상증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주식시장에는 유상증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STX 봤을 때 단기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호재를 숨기고 주가를 눌러놓고 바닥권에서 물량을 모아서 끌어올리면서 주주별 유상증자 참여시킬 거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여기 보면은 STX 관련돼서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 놨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자, 유상증자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한가 어제 같은 경우에 좀 만들어 놓은 자료고요. 이 IPO 대응이라고 있습니다. IPO 대응. 이 IPO 대응 또한 또 말씀드릴 건데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이 STX 관련된 호재 내용 아까 정리해 놓은 거 1, 2, 3번 좀 깊은 내용들 받아가시고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유상증자 단기적으로 보셨지만 밑에서 개파락하고 나서 반등한 척하고 횡보하고 어떻게 해요? 횡보하고 나서 주가 급등한다. 그죠? 이 횡보하는 기간이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횡보하는 기간이 비슷비슷하다는 게 뭐예요? 세력들이 유상증자 후에 개파락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올리는 시간대가 다 시기가 비슷하다. 이 디데이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까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비슷해요. 그래서 혹시나 대략적으로 유상증자 후에 급락하고 며칠 후에 이 디데이 며칠 후에 주가가 급등하는지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왜 이때 좀 추가 매수 타점을 잡거나 청약은 안 하더라도 매수해서 반등 시 어떻게 해요? 나가야죠. 그죠? 그래서 이 날짜 디데이 며칠 정도 남았는지 보통 며칠에서 며칠 사이에 주가가 급등시키는지 유상증자 권리락 후 아니면 청약 전에 어디서 주가를 급등시키는지 정리해 놨으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 STX라고 세 글자 남겨주셔서 무조건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대응하셔야 되지 무조건적으로 뭐 전고점 뚫겠다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단기적으로 반등 시에 무조건 대응하시는 자세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전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IPO 관련주를 좀 말씀드릴 건데 이 IPO 관련주가 뭐냐면요. 제가 지속적으로 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지속적으로 무너지고 있죠. 시장이 무너져요. 시장이 무너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수급 문제입니다. 수급. 자, 주가가 분명히 싸다고 생각합니다. 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빠져요. 싸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싸다고 생각하는데 주가가 계속 빠질까요? 그죠? 왜일까요?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 수급이 많이 꼬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다? 그냥 좀만 떨어져도 확 밀려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죠? 자, 그것만 생각하세요. 자, 11월 달에 뭐가 있죠? 에코프로 뭐요? 머트리얼즈의 상장이 있습니다. 상장. 얘네 상장하면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얘네가 시가총액 3조가 예상되거든요. 3조가 예상되는데 얘네가 만약에 청약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예상되는 게 100조예요. 100조가 IPO에 몰리는 겁니다. 우리 지금 코스닥 시장 뭐 신용 10조라 가지고 뭐 망했다, 9조라서 망했다, 반배에 나온다 이러는데 IPO가 얼마가 몰린다고요? 10조. 10조가 몰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100조. 자, 100조가 몰리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해요? 야, IPO 100조가 몰렸다고? 대박인데? 야, IPO 관련 빨리 찾아봐. 그때 어떻게 돼요? 이미 늦죠. 이미 주가는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3배, 4배 올라가고 있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또 여기서 타시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깨지겠죠. 그죠? 반복이잖아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올라간 거 사가지고 깨지는 거 반복.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11월에 코프로 머트 상장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IPO 관련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 자회사가 IPO가 11월, 12월에 있습니다. 이 모회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수하셔야 돼요. 왜 매수해야 될까요? 자, 들어온 거래량 보세요. 여기서 들어온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으로 이 가격대까지 잡아먹어 줬죠. 그죠? 엄청나요? 이 가격대까지 잡아먹어 주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 다시 한번 이 전고점 자리까지 물량을 먹어 줬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시장에서 유통주식은 한정적인데 유통주식이 한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량보다 낮은 거래량으로 여기 구간을 잡아줬다라는 것은 시장에 물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물량이 없을까요? 누군가가 매집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이죠. 나중에 3배, 4배 올랐을 때 또 여기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어떻게 하지 마시고요. 위에 번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번호로 STX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대응 자료와 함께 IPO 관련주 넣어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셔서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IPO 관련주로 수급만 쏠린다면은 3배, 4배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 지금은 수급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뭘 찾는다? 수급만 찾습니다. 수급. 올라갈 수 있는 수급. 이런 수급이 들어온 종목만 찾는다. 뭐예요 이게? 바로 IPO 관련주를 매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STX 지금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이 횡보하는 기간을 조금 걸칠 가능성이 있지만 이 횡보하는 기간 동안 무조건적으로 뭐 해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체크해서 이 반등 타점을 어떻게 된다? 찾아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 반드시 대응해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STX 호재가 이미 나와 있을 겁니다. 공개를 안 했지만. 그래서 얘네들이 유상증자 참여시키기 위해서 호재를 띄울 것이고 주가 급등할 겁니다. 이때 반드시 대응이라는 걸 하셔서 잘 탈출하시기 바라고요. 이 대응법은 여러분들 혼자 터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STX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제 관련해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안 보내셔가지고 STX 세 글자 보내기 귀찮아서 안 보내주셔서 나중에 팔걸, 살걸, 물탈걸 하지 마시고요. IPO 관련주 그때 말할 때 살걸, 왜 지금 사서 물렸지? 절대 하지 마시고 지금 무조건 STX 세 글자 보내주셔서 요 010-9201-6329 자료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